안녕하십니까. 여시제에서 정책위원을 하고 있는 왕선택이라고 합니다. 2021년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화통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과 통일부 이인영 장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도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어떤 그 변곡점 같은데 우리 모두가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릎을 마주하고 서로 흉금을 터놓고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들의 시간을 어떻게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상반기 이 6개월을 미국의 대북정책, 대외정책의 공백기 이거를 우리가 남북관계 그 복원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짤 필요가 있고 한미 간에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양새를 비춰주면은 자연히 우리한테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의 대북 접촉이라든지 제안에 호응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이 그야말로 우리 정부에게는 정말 엄청난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새롭게 출범하게 되어 있고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는 또 제8차 당대회가 열려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략이 나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바이든 신정부의 시대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 시절 못지않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본인이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철학적인 면에서부터 정책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이런 분이시고요. 또 후보자 시절에 몇 가지 언급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더 나은 정책적 진전이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정책적인 구상들을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하고 더 밀도 있게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보한다면 그 시간 동안 한국 정부의 역할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더 커진 한국 정부의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는 더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남북 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때가 되었을 때 북미 관계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 선순환의 작용들을 우리 정부가 가져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소위 바텀업식으로 이제 북미 관계 또는 남북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동아태 차관보가 취임할 때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말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실제 행동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 6개월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6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이 기초공사가 될 수도 있고 상반기 이 6개월을 미국의 대북정책, 대외정책의 공백기 이거를 우리가 남북관계 그 복원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짤 필요가 있고 그거는 결국 한미 간에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양새를 비춰주면은 자연히 우리한테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은근히 표명하면서 우리의 대북 접촉이라든지 제안에 호응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021년 남북의 시간으로 만들고 또 한반도의 시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부의장님 자문도 들으셨는데 남북 교류를 먼저 돌파를 하는 게 이제 1차 과제라고 본다면 장관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정세현 그 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저도 똑같이 6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반기 중으로 남북 관계가 이전에 좋았던 그 관계로 빠르게 복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갔었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왔던 길들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오면 그러면 바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시켜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본격적인 그 대화와 협력 국면이 재개된다면 좀 규모 있는 인도 협력의 패키지를 만들고 보건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규모 있는 그 인도 협력의 패키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식량과 비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규모 있는 민생 협력의 패키지도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철도나 도로와 같은 비상업 분야에서 공공 인프라 협력의 이런 그 구상을 가지고 유엔과 이야기하면서 제재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길도 우리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새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번 준비한 시간 마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북 관계가 복원되기를 절실하게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안정이 돼야 그나마 우리 경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북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가 한 번 앞서가는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한미 관계 그걸 잘 풀어나가는 그 모습이 관측이 되면 북쪽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 전체를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는 데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 많아요. 또 경제적 격차가 남북 간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력을 뭐 우리도 살기 어렵다고 그러지만 북한에 비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뉴딜도 이야기하고 기후 환경 시대에 걸맞게 그린 뉴딜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화 뉴딜의 길도 꼭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또 한미 간의 동맹 간의 튼튼한 공조 속에서 정책적 교류를 잘 거쳐서 북미 관계도 개선되는 과정으로 나가면 북에 오랫동안 취해졌던 제재가 이렇게 풀어지는 이런 그 길이 열려서 경제 협력의 이런 가능성이 커진다면 평화 뉴딜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엇보다 신년 초부터 연락 채널이 복원되고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서 공존 번영하는 새로운 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소망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부디 새해에는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과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을 해서 각종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서 지금 이인영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 뉴딜이 시작이 되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희망에 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통일부 이인영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